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세 조금 받는 것도 신고해야 하나? 전세만 줬는데 세금이 나올 수 있나?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대소득은 단순히 월세를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부부 합산 주택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세인지 전세인지 임대 수입이 얼마인지 간주 임대료 대상인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시즌에 맞춰서 주택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본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상가나 사무실 임대가 아니라 주택 임대소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임대는 주택 임대소득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일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수입니다. 국세청의 2025년 주택임대소득 안내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볼 때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1주택자가 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월세가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국내 기준 시가 12억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외주택 월세 수입이나 기준 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주택자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세액 계산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부부 합산으로 몇 주택자인가? 이 질문이 출발점입니다. 전세만 줬는데도 세금이 나올 수 있을까? 전세는 월세처럼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는 월세가 아니니까 종합소득세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쉽게 말하면 실제 월세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통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고 계산하는 임대소득 개념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귀속기준 주택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자 이상, 소유자 부부 합산 기준,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세보증금에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소형주택 여부도 봐야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보고 간주임대료 계산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전세라고 항상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3주택자 이상인지 비소형주택인지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2주택자는 전세보증금도 과세될까?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2주택자의 모든 보증금 전세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2026년 귀속 이후 기준시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 정보는 기준 연도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건 25년 기준입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될까? 주택임대소득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가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에서도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계산하는 방식과 분리과세로 계산하는 방식을 함께 비교해서 안내하고 있고, 분리과세 방식에는 14%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2천만 원 이하라고 무조건 신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천만 원 기준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기준이 아니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간주임대료는 2025년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임대일수 60%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2025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3.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중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한다면 월세가 없어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시즌에 확인할 순서, 월세를 받고 있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첫째, 부부 합산 주택수를 확인합니다. 둘째, 월세 수입이 있는지 봅니다. 셋째, 1주택자라면 국내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인지, 12억 초과 주택인지, 국외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주택 이상이라면 비소형 주택수와 보증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봅니다. 일곱 번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세액부터 계산하려고 하면 어렵고 이처럼 먼저 과세 대상인지를 보고 그 다음 신고 방식을 보고 마지막으로 세액을 확인하는 흐름이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를 받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만 보기 쉽습니다. 전세를 줄 때는 월세가 없으니 소득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보유주택수와 임대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시즌에서는 홈택스 신고 안내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받고 있다면 금액만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주택수와 과세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3주택자 이상이라면 간주임대료 대상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시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